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 치료봉사자 교육에서 위에서부터 장까지 그리고 디톡스에 대해서 박성욱, 박순옥 두 강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5가지 디톡스를 2시간에 다 하려다 보니까 시간에 많이 쫓기신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강의해 주신 내용 중에 많은 치료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고 몸에 부작용이 없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건강 기별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디톡스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제가 와일드드에서 일을 했습니다. 유치파인이나 와일드드와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집을 제공해 주는데 그 당시 마땅한 집이 없어서 제일 오래된 모듈하우스를 저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집인데요. 이 집에서 3년 살면서 온갖 피부병에 다 걸린 것 같아요. 곰팡이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피부병 때문에 많이 고생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주말 부부였는데요. 한 번은 남편이 와일드드 가까운 테네시로 회사 직원이랑 같이 출장을 왔습니다. 그래서 점심에 손님이랑 이 집에 오라고 했더니 꺼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초라한 집에 사는 모습을 같은 회사 직원에게 아마 보여주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집이 낡고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산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양쪽 다리에서 조그마한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 가려워서 긁었더니 점점 화상 입은 것처럼 화끈거리고 퍼지면서 두 다리 전체가 이 사진처럼 너무 심해졌습니다. 8개월 동안 제가 이것저것 다 천연 치료를 시도해 보았지만 낫지 않아서 결국은 테네시에 있는 가장 큰 피부과를 찾아갔는데 그곳에서도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너무 심하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준다고 해서 제가 그냥 노 땡큐 사양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주사 한 방이면 좋아질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포이즌 아이비에 걸렸을 때 스테로이드 주사 한 대 맞으니까 그 심하던 증상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끝까지 천연 치료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이런 피부병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다 싶었고, 이런 피부병도 천연 치료가 가능한지 실험을 하고 싶었어요. 혹시 간이 독소를 해독을 못해서 피부병이 좀 오래가나 싶어서 제가 간 디톡스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소금물로 간 디톡스를 했는데요. 소금물 2리터를 마신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소금물로 간 디톡스를 몽골에 가서도 몽골인들에게 해주었더니 여러 사람이 구토를 하고 물 마시는데 어려워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마시기 힘든 바닷물, 짠물입니다. 간 디톡스를 2번 하니까 피부가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 12월 갑자기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 다리, 거의 모든 관절이 이렇게 붓고 특히 이 오른쪽 손목, 왼쪽 발목이 굳어서 접히지도 않았고요. 고통도 고통이지만 제대로 걷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옷도 못 내리고 빛도 못 비고 문도 열지 못하는 그런 몸이 돼버린 거예요. 긴 이야기를 제가 짧게 한다면 그때도 제가 간 디톡스 2번 그리고 8가지 다른 디톡스를 했습니다. 1년 만에 큰 고통은 사라졌지만 그 후에도 3년은 후유증으로 고생을 했고요. 지금은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 의지를 약과 병원에 두었더라면 저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평생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루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와 천연 치료 이 2가지 방법을 넣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치료를 선택할 것인가? 제가 천연 치료를 선택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고 하나님께 내 의지를 두면서 하나하나 이 천연 치료를 제 몸에 철저하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1년에 한 번씩 건강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5가지 디톡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질병이 있으신 분은 본인이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을 해야지 이것도 해보고 안 되면 저것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약도 먹고 이렇게 하면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와일드우드에서 하는 환자 프로그램에 뉴욕에서 사는 백인 여성이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병원에서 이것저것 다 해봐도 낫지 않아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의사들의 허락으로 제가 이 환자를 맡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환자분에게 금식을 포함해서 디톡스를 해 주었습니다. 점점 불구스름한 것이 옅어지더니 결국은 이분도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오신 여자분도 간 디톡스를 해서 결국은 상처가 깨끗해졌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복용하고 있던 약들과 영양제, 연고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수많은 약과 연고 없이 디톡스와 음식만으로도 깨끗해졌는데요. 함께 참석했던 참가자들도 이분들의 상태를 보고 너무나도 놀라워하였습니다. 이분들도 처음에는 약으로 좀 좋아지다가 결국 더 심해져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시던 원장님의 귀에 피부병을 음식으로 고친다는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원장님 네 분이 10일 힐링 캠프를 하고 싶어 해서 참석을 했는데요. 정말 음식으로 본인의 고쳐지지 않았던 약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었던 고혈압이 정상이 된 것을 확인을 하고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 피부과 병원 환자 중에 오랫동안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고객들이 있는데 자기 병원에서 15일 환자들과 함께 합숙하면서 천연치료 방법을 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간 이 병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힐링 캠프를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피부질환 환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병원장은 제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배우기를 원했어요. 많은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15일 동안 제가 했던 요리부터 천연치료, 생활습관, 제 강의까지 다 참석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환자들의 치료 사례 간증 시간도 있었는데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자신의 상태를 간증할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위암,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 분들을 본 적 있나요? 저는 보았는데요.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학생 비자를 받아서 중국에 3년간 머물렀는데 그때 같이 학교 다녔던 인도 여자분이 역류성 식도염이 너무 심해서 학교를 자주 결석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숟가루가 있어서 올리브 오일과 숟가루를 반죽해서 일주일간 저녁에 자기 전에 먹으라고 만들어 주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위해서 중국, 인도, 홍콩 안 가본 데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 역류성 식도염이 나아서 저와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중국 여성은 오랫동안 위궤양을 앓아서 잘 걷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기 힘들어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10일 힐링 캠프에 참석했는데 힐링 캠프가 끝날 때쯤 물도 잘 마시고 잘 걷고 잘 먹게 되었어요. 함께 참석했던 참가자들도 대장궤양, 심한 피부병, 오랫동안 불임이었던 부부도 베이징에서 참석을 했는데 2달 후에 임신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위장부터 소화기관과 관련된 질병은 한 번 걸리면 아무리 천연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분들은 함께 힐링 캠프를 하면서 생활 습관, 음식을 철저하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 혼자 할 경우 힘들고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센터나 힐링 캠프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위암이 1등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위에 문제가 많을까요? 국, 찌개, 짠지, 김치, 젓갈류, 발효 음식 문화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위는 물과 음식이 들어가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물과 음식 때문에 위가 고장이 납니다. 위장 때문에 물과 음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물과 음식 때문에 위가 고장이 나요. 위와 관련된 모든 병을 5가지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 위는 물과 음식이 들어올 때 5가지 조건이 있는데 적정량이 위장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위가 소화할 적당량이 들어오면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통이 커서 음식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적정한 때에 음식이 들어와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가 정지가 됩니다. 위는 정해진 시간을 어기면 위산이 무분별하게 나오고 결국은 위산 결핍증이 생깁니다. 위산이 결핍되면 세균과 바이러스를 해결하지 못해요. 옛날에는 유일하게 소장에는 병이 안 생겼는데 지금은 소장에도 암이 생기고 있잖아요. 위가 음식을 소화하는 시간은 3시간, 소장이 소화하는 시간은 2시간, 합쳐서 5시간이면 소화가 다 맞춰집니다.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소화 시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5시간 사이에 먹는 것은 모두 간식입니다. 간식이 들어오면 위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먼저 먹은 것부터 처리해야 되나? 아니면 저 늦게 들어온 음식에 맞춰야 하나?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밥 먹고 3시간이 지나면 과일을 먹을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밥 먹고 3시간 지나면 위가 비어 있으니까 과일을 먹어도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런데 우리 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위가 음식을 소장에 내려보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소장에서 음식을 소화시키고 있는데 음식이 위에 다시 들어오면 소장은 하던 일을 멈춥니다. 간식을 하면 소화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하나요? 8시간 노동 시간이 세계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간식을 하지 않을 경우 5시간이면 소화가 다 끝납니다. 간식을 한 번 할 경우 8시간이 걸리고 2번 할 경우 12시간, 3번 할 경우 18시간이 걸립니다. 소화기관이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에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하루에 18시간 일하라고 하면 저는 그 회사를 그만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18시간 일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급사하는 원인 중에 3가지가 과로, 과식, 과체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도 과로해서 결국 망가지고 병이 들고 빨리 죽게 만듭니다. 3번째, 들어올 것이 위에 들어와야 합니다.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오면 위는 문제가 생겨요. 입에 보초병이 없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들어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양이 적게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많이 들어오면 문제가 됩니다. 과식을 하거나 저녁 늦게 먹거나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먹거나 불규칙적으로 먹거나 그러면 위는 소화할 한계를 넘어버립니다. 4번째, 설탕, 단 성분이 많으면 위가 연동 운동을 아주 느리게 합니다. 단 성분은 백혈구도 작동을 억제해서 결국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음식 배합이 잘못돼도 발효를 시켜서 술이 됩니다. 알코올은 술만 알코올이 아니라 위장에서 발효가 되는 것은 전부 알코올, 술을 마시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5번째, 위는 감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질적이고 분노하고 화를 내면 위장이 충혈되고 쇼크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으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위를 망가지게 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기 때문에 빨리 고쳐야 합니다. 질병의 원인 중 10분의 9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의 대부분이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것들은 마음의 건강을 회복함으로써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소화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이유는 정신적 문제가 소화기관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조건 중에서 어떤 것이 한 가지라도 안 맞아도 위는 고장이 납니다. 여러분, 위는 밥통이지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것, 이 영상을 통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배의 왼쪽 윗부분에 자리한 위는 처진 주머니 모양의 소화기관으로 두께는 3에서 8mm, 용량은 약 1.5리터에 해당한다. 식도와 치매지장 사이에 있는 위는 위저부, 위체부, 전정부로 나뉘는데 위벽의 근육층은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어 위의 연동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온 음식물을 쥐어짜고 위를 수축, 팽창하는 운동과 함께 위액을 분비해 음식물을 암죽과 같은 상태로 만든다. 무색 투명하고 점성이 있는 위액은 강한 산성을 띠는데 위산 분비는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 분비된 위산은 음식물에 있는 미생물을 죽이는 살균 작용과 단백질 분해 등의 소화를 돕는다. 위에 음식물이 들어온 지 2~3시간이 지나면 다음 소화기관인 십이지장으로 내려보낸다. 위가 어떻게 위산을 통해서 일하는지 여러분의 위가 실제 이 영상처럼 일하고 있다는 거 다 보셨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위와 장에 관련된 실기를 배우는 시간인데요. 위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빈혈,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화 문제가 생깁니다. 또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어들어서 소화 문제가 저절로 생깁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로 차로 마시는 방법인데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레시피입니다. 골든실 뿌리, 민들레 뿌리, 용담 뿌리, 감초 뿌리, 그리고 날 생강이 필요합니다. 모두 뿌리를 잘게 잘라진 그런 약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초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다 쓴맛을 갖고 있어서 위산을 촉진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골든실은 굉장히 많은 효능을 갖고 있는데 동화 문제에 대한 강력한 강장제입니다. 약화되어 있는 점액막과 접촉하는 다른 조직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키고 위 분비와 담즙 흐름을 증가시키고 식욕을 개선해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자궁지혈에 특히 효과적이고 정맥순환을 강화하고 지속시키는 몇 안 되는 그런 강장제 역할을 해주는 약초입니다. 전체 약초에서 가장 좋은 일반적인 약효 중 하나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효능으로는 만성 알코올 중독, 급성 소화기 염증, 담즙, 방광 문제, 귀간지염, 암, 구내염, 소화관 및 만성 소화불량, 감기, 간과 장 분비 부진, 만성 변비, 방광염, 전신 허약, 소화기 질환, 습진, 단독 외부 세정제, 눈 질환, 간헐적 열, 독감, 위장장애, 장티푸스, 궤양, 자궁궤양, 질세척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담의 효능은 강장제, 위장약, 해열제, 월경, 구충제, 살균제, 경련 완화, 담즙 분비, 구토제, 침샘, 담즙 분비 이런 모든 촉진제로 활용을 합니다. 항주기적, 항동제, 젠티안이라는 이 용담은 가장 가치 있는 쓴 강장제 중 하나입니다. 인체 시스템을 강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약초입니다. 뿌리에 응축된 산소를 대량으로 저장해서 쓴맛과 상쾌한 강장작용의 원천을 만들어주는데 만성질환,
전반적인 허약함, 특별히 소화기 쇠약, 식욕 부진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에 가장 인기 있는 활력을 주는 강장제 및 위장제 중 하나입니다. 매우 쓴맛이 나지만 일반적으로 위장에 쉽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담즙 분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간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감초의 효능인데요. 감초는 진정제 역할을 해주고 점막을 부드럽게 하고 특히 호흡기의 카타르 질환을 정화시킵니다. 맛이 좋고 천천히 씹거나 빨면 이 타액과 점액의 흐름을 증가시켜줘요. 분비물이 증가하면 인후에 완화제 역할도 해주고요. 감초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원활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그런 완화제 중 하나입니다. 변비가 있는 어린이 또는 강한 완화제를 복용할 수 없는 위장이 약한 성인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장내를 부드럽게 해주고 진정시켜주고 윤활유, 영양 공급까지 해줍니다. 염증이 있는 점막이나 카타르 질환을 진정시켜주고 치료까지 해주고 다른 약초를 완화시키는데 그런 작용까지 돕습니다. 약초의 다른 쓴맛의 맛을 가리는데 탁월하고요. 감초의 주요 활성 원리는 글로시리진 또는 글리스리진산으로 알려져서 이 물질들은 사탕수수보다 50배 더 달콤하고 다른 과자는 갈증을 증가시키지만 감초는 갈증을 해소시킵니다. 민들레의 효능도 대단한데요. 민들레는 소화 보조제로 사용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약간 쓴맛은 담즙을 분비하게 해줍니다. 담즙은 음식, 특히 지방의 소화에 필요하잖아요. 실험실 테스트에서 민들레는 담즙 분비를 50% 이상 증가시키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들레는 특히 간과 담낭의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민들레는 간염에서 회복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들레는 식욕을 증가시키고 소화를 촉진합니다. 손상된 위벽을 치료해주고 만성 변비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벼운 완화제로도 사용을 합니다. 생강의 효능은 순환을 증가시키고 운반하는 허브입니다. 다른 허브와 함께 섭취하면 생강이 그 효과를 더 증가를 시킵니다. 카얀 고추와 유사하게 생강은 관절염의 통증도 줄어들게 해주고요. 루마티스 관절염과 골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그런 붓기를 줄어들게 해줍니다. 생강의 치유력은 멀미와 임신과 관련된 메스꺼움, 구토 이런 것들을 다 예방해주고 소화와 순환을 개선해주고 장내 가스까지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볼까요? 용당, 골든실, 민들레 뿌리, 감초 이 네 가지 약초를 병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 병에 다 합쳐진 재료를 반 티스푼을 물 넣습니다. 그리고 10분간 끓입니다. 10분간 끓여서 이렇게 체에 받쳐서 우려낼 때 그 뜨거운 물에 바로 날생강 1 티스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뜨거운 물이 생강을 잘 우려내겠죠. 생강을 넣고 우린 다음에 10분 후에 채를 그냥 건져서 4분의 1 컵을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차를 끓일 때 날생강 1 티스푼을 첨가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레시피를 바꿔서 생강 가루를 넣어서 고생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카얀 페퍼 사용법도 자세히 알려주었는데 사용 설명서대로 하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했다는 사람들을 많이 제가 들었는데요. 괜히 죄 없는 카얀 페퍼를 탓하지 마시고 사용 설명서를 그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슬립버리 M인데요. 느릅나무 껍질을 가루로 만든 것인데요. 아주 강한 흡착력을 갖고 있고 빠른 치유를 촉진을 해줍니다. 입이나 목, 위, 장, 내벽을 진정시키고 배변의 형태를 좋게 만들어주고 복통과 장 문제 등 다양한 질환에 쓰입니다. 특히 점액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위장관을 코팅을 해주고 진정시키고 윤활유 작용을 하고 점막의 상처를 치유해줍니다. 복통에 시달리는 아기의 경우 모유와 혼합한 4분의 1 티스푼을 숟가락으로 투여해주면 매우 안전해서 신생아에게도 먹일 수 있고 임신부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장 문제,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과민성 대장 증후군, 대장염, 크론 디지, 위염, 설사와 같은 질환을 코팅하고 진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슬리퍼리 M 레시피를 볼까요? 병에 들어있는 슬리퍼리 M을 물 반 컵을 유리컵에 넣습니다. 그리고 슬리퍼리 2분의 1 티스푼이나 반 스푼을 뜨거운 물에 탑니다.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 여러 번 이렇게 잘 섞어주면 저렇게 껄쭉하게 될 때 그때 복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거나 항암제를 투여하신 분들은 이럴 때 이 슬리퍼리 M과 함께 유산균을 복용해서 빨리 장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장이 좋은 영양을 피에 보내고 좋은 피를 만들어 주니까요. 여기 유산균 두 개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굉장히 균이 많은 그런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장 문제, 위궤양, 십이지장교양, 과민성 대장 증후군, 대장염, 크론 디지, 위염, 설사와 같은 질환을 돕습니다. 특별히 이 유산균을 음식이 위를 통과해서 장까지 걸리는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은 한 가지만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바꿔서 복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진은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아주 좋은 레시피인데요. 마그네슘 시트릭 3가지가 있습니다. 가루, 알약, 캡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가루를 추천해 드립니다. 알약은 덩어리가 커서 삼키기가 좀 힘들고 캡슐과 알약은 아무래도 가루보다는 첨가제가 더 들어가겠죠. 마그네슘 시트릭은 우리 몸에서 네 번째로 많은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에 25g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성을 갖고 있는 원소들은 적정 용량을 복용할 때는 임산부도 안전합니다. 가루로 섭취할 경우 제 용량대로 물에 타서 마셔야 합니다. 식도 관략근 기능이 약해지고 느슨해져서 식도로 산이 역류되었을 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 시트릭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에도 도움을 줍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지만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식도 관략근의 문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위 점액은 99%가 물입니다. 위가 탈수가 되면 위 점액의 수분이 부족해서 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위산이 많이 분비돼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유로 인해서 탈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수분이 증발해서 없어져 버리면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식도에는 관략근이 있어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이 관략근 기능이 잘 안 되어서 위산이 식도로 쉽게 역류됩니다. 저녁에 과식을 하고 들어 누워버리면 식도문이 중력에 의해서 처지게 됩니다. 비만이거나 배가 나왔거나 할 때도 중력에 의해서 쉽게 이 관략근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관략근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럴 때 이 서플리멘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사람은 마그네슘 시트릭 캡슐이나 알약, 가루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식사와 함께 하루 3번, 6개월을 복용을 해야 합니다. 관략근 근육을 이 마그네슘 시트릭이 조여주고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약해진, 느슨해진 관략근을 조여주기 때문에 산이 식도로 넘어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숯가루는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장 치료에는 숯 패치가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 숯 패치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원인을 안 후에 일주일 병원에서 입원을 하라고 하면 저는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집에서 하루 정도 숯 패치로 급성 장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 장 문제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숯 패치를 배워놓으면 통증 파스, 폐 유방암, 신장, 관절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숯가루 효능은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독극물을 흡착을 잘합니다. 그래서 의료용으로도 사용될 정도로 혈액 정화나 염증 치료에도 자주 쓰입니다. 인체의 독소, 가스, 이물질, 노폐물 등을 잘 흡착해서
배출시키는 정화작용을 해줍니다. 설사 소화관 내의 이상 발효에 의한 생성가스, 이런 것들을 흡착해주고 약물이나 화학약품에 노출되었을 때, 중독이 되었을 때 해독을 해줍니다. 천연 해독제로서 장 안을 청소해줍니다. 인체의 해독제로서 몸 안의 병의 근원인 누적된 독소를 제거해주고 피와 세포 조직이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해방시키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체내 독성 제거는 신체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암이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까지 해줍니다. 이 숯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우주적입니다. 그리고 이 숯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엄지발가락이 절단이 되었습니다. 이 절단된 엄지발가락을 들고 병원에서 봉합을 해달라고 했는데 의사가 봉합을 해도 안 붙을 확률이 높고 붙어도 염증이 생겨서 수술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남편의 엄지발가락을 살리기 위해서 매일 수팩을 만들어서 하루 2번 붙여주었는데 제가 그 발가락을 보았습니다. 너무 징그러워서 이게 과연 붙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몇 달 후에 깨끗하게 봉합이 되었습니다. 절단된 엄지발가락을 수팩 하나만으로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숯은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여러 부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눈, 폐, 심장, 간, 유방, 목, 귀, 배 모든 곳에 붙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숯 패치를 붙이고 고정을 시킬 때 여러분들 이렇게 복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잠을 잘 때 숯 패치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딱 붙어서 흡착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복대로 고정을 잘 하면 이불에도 묻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패치를 한 후에 꼭 복대를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숯가루로 치료된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숯팩을 만들 때 숯과 아마씨 가루 혹은 밀가루를 섞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씨 대신 이 실리엄 허스크 가루를 넣고 숯 패치를 만들면 숯 패치가 아주 매끄럽게 살에 묻지도 않고 치료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파스처럼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찐덕찐덕하게 묻지 않아요. 그래서 이불에도 묻지 않고요. 살에도 묻지 않습니다. 아마씨는 쉽게 산패가 되어서 염증에 묻기 쉽고 살에도 이렇게 묻어서 좀 불편하기도 하죠. 이 실리엄 허스크 효능도 아주 많은데요. 사전차피로 만든 섬유질의 일종입니다. 설사약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심장과 췌장을 포함한 인체의 많은 부분에 유익합니다.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시켜서 배변 활동을 쉽게 해주고 부글거림 없이 규칙적인 배변을 도와줍니다. 규칙적인 배변과 전반적인 소화기 건강을 증진시키고 많이 복용할 경우에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쿠론병 같은 질환에 배변 활동이 불규칙적인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프리바이오틱스 물질로 내장의 건강한 프로바이오틱스 군집 형성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감염과 싸우고요. 염증을 줄어들게 해주고요. 건강한 조직과 세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실리엄 허스크는 수용성 섬유질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숟가루 패치 만드는 방법인데요. 준비물은 지프락 백이 필요한데 사이즈별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장 큰 사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지플락 백에 6 테이블스푼 숟가루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실리엄 허스크 2 테이블스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물 1컵 내지 1컵 반을 집어넣습니다. 반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컵을 넣어도 되고 1컵 반을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봉지 안에서 잘 반죽을 손으로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밀대를 사용해서 밀대를 이렇게 밀면서 판판하게 얇게 이렇게 밀어주면 파스처럼 만들어집니다.
이 숯 패치를 많이 만들어서 냉동고에 집어넣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숯 패치를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들의 용도에 맞게 사이즈를 잘라서 눈이면 눈, 손목이면 손목, 무릎이면 무릎, 폐면 폐, 신장이면 신장 이렇게 그 부위에 따라서 사이즈를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숟가루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외부용, 내부용. 숟가루를 단시간 복용할 때는 독소 배출이나 염증 치료에 좋지만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장의 유익균까지 흡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숟가루 복용은 단기간 사용해야 합니다. 장기간으로 사용할 때는 슬리퍼리 M 혹은 실리엄 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배 위에 붙이는 수팩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배탈이 났을 경우 세균이 음식을 먹고 위에서 썩어서 배탈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을 하면 구토, 장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세균을 잡기 위해서 빨리 숟가루를 2스푼 정도 많이 복용을 해야 합니다. 이미 늦어서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이 내려가서 독이 흡수되어서 간으로 들어가서 피 속까지 들어갔다면 그때는 감자즙을 빨리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숟가루로 1차 제압하고 나서 피 속으로 들어간 독은 2차 감자즙으로 해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감자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알기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궤양의 출혈을 막아주고 위에 생긴 상처의 염증도 줄여주고 위를 보호해주는 위경련, 위궤양, 위염 등을 가진 사람이 섭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감자 한 개를 갈아서 생즙을 낸 다음에 위에 있는 물을 버리고 가라앉는 그 앙금만 먹으면 위궤양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과 소화 기능 강화에도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료 후에 복용하는 감자는 달라요. 감자 한 개를 강판에 갈아서 반대로 가라앉는 앙금은 버리고 위에 있는 물을 마시면 혈액에 흡수된 독을 제거해주고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사람들도 이렇게 마시면 1시간 후에 깨어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모든 대장 질환 천연치료 레시피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슬리퍼리 M 가루, 골든실 가루, 몰약 캡슐인데 이 안에 가루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리병에 슬리퍼리 M 8테이블스푼, 몰약 1테이블스푼, 골든실 1테이블스푼을 넣고 잘 섞어줘요. 그리고 이 섞어진 재료 1티스푼을 뜨거운 물 반컵에 타서 식사 15분 전에 마십니다. 그러면 모든 대장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레시피가 대장 질환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캐로판인데요. 이것은 5세 미만 영아들이나 연세가 많으시고 특히 치매가 있고 병상에 계시는 분들이 숟가루 복용이 힘든 분들이 설사나 물궁변 또는 여러 가지 약물로 인해서 장이 약해지고 고생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치료제인데요. 씹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누구나 좋아하는 레시피입니다. 대변이 안 좋은 사람이 이걸 먹으면 대변 모양이 바나나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씹어 먹으니까 먹기도 되게 간편하죠. 그런데 맛있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변비에 걸립니다, 여러분. 캐롯판 만드는 레시피 재료는 캐롯 가루, 생꿀, 타하니, 그리고 실리엄 허스크가 필요합니다.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재료를 이렇게 준비해요. 이 유리 그릇에 캐럿 가루 2 테이블스푼을 넣습니다. 그리고 실리엄 허스크 2 테이블스푼을 넣습니다. 그리고 타하니 1 테이블스푼을 넣습니다. 그리고 꿀 1 테이블스푼을 넣습니다. 그리고 약간 따뜻한 물 4 테이블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잘 섞어줘서 이렇게 손으로 반죽을 합니다. 손을 꾹꾹 눌러서 동그랗게 환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만들어진 이 환을 케이스에 집어넣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후에 여러분들이
두세 개씩 복용을 해도 되고요. 사이즈가 크면 한 개씩 먹어도 충분하더라고요. 식후에 하루 한 번 드실 때 두 개 내지 세 개를 복용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큰 사이즈는 한 개를 복용해도 충분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에게 이걸 주는데요. 남편의 변이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설사가 심한 사람은 하루 한 번, 두세 개를 복용하고, 그 다음에 묽은 변일 경우는 하루에 한 번, 한 개 정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시피를 잘 사용하셔서 많은 주변인들에게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나눠주시고 도움을 주는 치료봉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캐롯 효능을 볼까요? 섬유질이 일단 풍부합니다.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촉진시켜 주고요. 설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타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혈당 조절, 심장 건강, 뼈 건강에도 너무 좋고요. 특별히 글루텐이 없어서 코코아 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포만감을 높여주고 식욕을 줄어들어서 체중 감량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저는 이 캐럿 파우더를 가지고 초코렐도 만들고 팬케이크도 만들고 빵도 자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하니는 생 참깨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니그난이라는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타하니는 인과 망간의 훌륭한 원천이고요. 둘 다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바이타민 1, 그리고 바이타민 B6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지방의 약 50%가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되어 있고요. 소염 성질을 지니고 있고 만성 질환의 위험이나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타이니와 참깨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인해서 항박테리아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췌장 건강 보충제인데요. 제 주변에도 췌장암에 걸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연 유래 소화제 보조제이고요. 그 다음에 갓 익은 파파야 열매와 파파인,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효소가 함유되어 있는 그런 보충제입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소화를 도와주고 영양소 흡수를 촉진시켜주고요. 쉽게 해줍니다. 그리고 소화 건강을 지원하는 식사 후에 아주 이상적인 췌장 건강에 필요한 보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업을 그러니까 씹는 알약이라서 먹기 쉽고요. 위장, 췌장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이 서플리멘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필요한 분들은 구입해서 복용해 보시기 바랍니다.